겨울바람이 매서운 2월의 부산 남항. 줄지어 선배들이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수십 척의 배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일상의 눈으로 담지 못했던 아름다운 부산의 풍경. 그 속에 담긴 진짜 부산을 만나는 시간.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남항이 시끌벅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어 유통량의 90%를 차지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 고등어를 선별하는 어머님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처음으로 거래되는 순간, 고등어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부산의 새벽을 깨웁니다. 겨울이 되면 살이 단단해지고 기름기가 올라 더 고소하다는 고등어.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배고팠던 시절,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졌던 고등어. 그 추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봄 햇살의 훈기가 파도에 들어차기 시작하면 부산의 바다는 또 한 번 바빠집니다. 고된 투망 작업 후 기약 없이 기다리기를 수시간.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동해안의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멸치들. 배 위는 어느덧 눈빛 멸치로 가득 채워집니다. 멸치잡이를 끝낸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옵니다. 기장 대변항이 멸치배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에서의 조업은 막 끝났지만 육지에서의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물코에 촘촘히 박힌 멸치들을 털어내는 작업. 어부들의 힘찬 그물질에 멸치들이 하늘로 튀어오릅니다. 뱃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그물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도시의 어둠이 가시기 전 바다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팔. 주말이 되면 이들이 해운대로 모이는 이유, 바로 바다 수영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힘차게 걷어차며 거침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17년째) 바다를 누비는 바다 수영 동호인들. (40대에서 7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 드넓은 바닷속에선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들이 쉼없이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이제 일출을 향해 마지막 속도를 올리는데요. 오늘도 이들을 바다가 부릅니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다리, 영도대교. 다시 한번 알립니다. 잠시 후 2시에 사이렌이 울린 후 차량 통제를 할 예정이니 안전사고 방지. 1934년에 개통돼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육중한 교량이 하늘로 치솟는 신기한 광경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눈물의 상봉장이자 만남의 장소였던 곳.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숱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애환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지금은 시대의 상징이자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된 영도대교. 일제의 수탈에서 피난민의 애환까지 부산의 역사를 건너온 다리입니다. 부산 초량동. 가파른 경사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 168계단을 올라야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삼복도로와 일터를 오르내리며 생계를 해결하던 피난민들의 애환이 배어있는 168계단. 이젠 그 옛날의 고단함을 위로하듯 모노레일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뚫린 창 너머로 보이는 부산 도심의 풍경. 모노레일이 168 계단 끝에 도착하면 삼복도로가 이어집니다. 산 중턱까지 계단처럼 들어선 집들. 그리고 이곳을 이어주는 길, 삼복도로. 범천동에서 수정동을 거쳐 영주동까지 10km 넘게 이어집니다. 해방과 전쟁, 산업 부흥기를 거치며 부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굴곡심한 도로를 누비며 마을 구석구석을 달리는 버스가 있는데요. (12년째) 삼복도로를 달리고 있는 86번 버스기사 시병기씨. 구비진 비탈길을 아슬아슬 오르는 버스는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해발 150m 안팎의 고지대를 달리는 버스. 산 허리를 돌 때마다 흔들리는 버스 한 풍경이 정겹습니다. 부산이 흔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가 큰볕도 고등학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영주 상거리 구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 올라서면 부산 앞바다가 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보면 꽃 구경하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맑은 날씨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잘 보입니다. 흔히 거기 가면 마음도 탁 트이고 좀 기분이 상쾌하고 운행하는 맛이 납니다. 산동네 사람들의 굴곡진 삶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부산의 풍경입니다.
부산 중구 시간이 멈춘 골목. 이 좁은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책방들이 빼곡합니다. 누군가의 손때 묻은 책들이 반갑고 정답게 느껴지는 곳,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각종 잡지를 쌓아두고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 골목의 시초가 됐습니다. 켜켜이 쌓인 책들만큼이나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책방 사장님은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책장 가득 빼곡히 쌓인 10만여 권의 책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귀한 헌책을 팔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속파리가 이거? 속기네. 속겠어. 2만 원이 있나? 여기 있습니다. 책을 이거 뭐 내가 구해가지고 이래 보수동에 가져온 지는 지금 한 47년째 되는데, 우리는 하도 오래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척하면 뭐 얼마 딱 이게 통밥이 이 계산이 딱 나옵니다. 저 이거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앞고 섰다 문 열면 앉아있으면 뭐 손님들이 뭐 모아서 내가 뭐 사가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필요해서 와서 이제 해갖고 가격만 해서 이제 주면 되니까 이것도 치전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심심하면 앉아서 책 보고 앉아있지, 테레 보고 있지, 뭐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세상에 이거같이 편한 장사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요 보수동은 사실은 보물창고에 보물창고, 헌책의 보물창고입니다. 새 책방에서 절판되고 안 나온 책이라든가 기한 도서를 갖다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부산의 이 책방 보면 부산의 문화예요. 완전히 최고 잘해요. 과거에 비해 발길은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추억을 사고 팔러 이곳을 찾습니다. 골목 가득 세월을 품은 책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일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이 되면 구포 대리마을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정산 호랑이 신을 위해서 제물로 생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요세차 이민년 정월 부산광역시 북구구포 대리당산 보정하우에 산신과 고당신 두 영신을 위한 제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위해 또 한 번 제를 드립니다. 예주 유학 선명수 함소고 충문을 올리고 나면 제관들은 삼배를 드리며 무사태평을 기원합니다.
그 영신을 고당신 영신하고 지산신 영신 모시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이어가지고 무사 태평을 기원한다. 예전에는 요 대리마을에 요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를 뭐 안녕을 위해 지냈는데 지금은 북구민 전체를 해가지고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올립니다. 구포동 당숲에는 600년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가 있는데요. 지금은 비록 고사됐지만 영험한 기운은 아직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호쾌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지신받기. 마을 주민들이 당산에 모여 풍물을 올립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염원이 당숲 가득 울려 퍼집니다. 금정상주랑 당산신이 당산선왕의 당산지신 24산 당산신님 이 당산에 자정하소. 검년해본 이민년에 대리당산 지신을 밟아 작기 잡신을 몰아내고 만복수복은 이리 줬소. 부산 금정산 자락, 해발 400m 분지에 자리한 산성마을. 이곳에 전통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빚는 곳이 있습니다.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누룩인데요. 전통 발효제인 누룩은 통밀과 물을 반죽해 만듭니다. 이 반죽을 만여 번 디뎌 만든 족타식 누룩. 무려 500년을 이어온 금정산성 막걸리의 자랑입니다. 공기 안 들어가도록 많이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두 발로 디디잖아요. 그래 공기 들어가지 말고 야무게 디디니다. 그래야 이제 곰팡이도 잘 패고 뜸이 좋아요. 그럼 여기 깨면 안이 보하네요. 좋다 이니까 소리. 누룩은 빚는 것보다 띄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동그랗게 빚은 누룩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유지되는 누룩방에서 보름 정도 숙성시킵니다. 흰 눈처럼 소복하게 핀 곰팡이꽃. 실제로 보면은 여기 노란 곰팡이, 하얀 곰팡이, 또 검은 곰팡이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균들이 전부 500년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단면이 딱딱하게 잘 마른 누룩.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잘게 부숴줍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누룩, 물, 고두밥이 전부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시간이 더해질수록 맛과 향이 깊어집니다.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움이 만들어낸 부산의 맛입니다.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끝자락에 많은 이들의 속을 달래줬던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다. 뽀얀 국물 한 입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맛. 탱글탱글한 식감의 제첩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언젠가 아침이면 골목에서 울려 퍼지던 제첩국 아줌매의 소리. 그 진한 향수가 한 그릇에 녹아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잡은 제첩 껍데기가 사방에 널려 있어 제첩마을로 불렸던 사상구 서간마을. 이곳에 제첩 아줌의 삶을 이어가는 모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전통 방식 그대로 제첩국을 만드는 장명숙 씨. 뻘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고 또 삶기를 반복합니다. 쉴 새 없이 온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작업. 싱싱한 제첩을 가마솥에 한 소끔 끓여내면 이렇게 뽀얗고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옳지. 그 저성을 해라. 이걸 부끄러. 옳지. 이 마을의 비법을 이어온 김민자 씨. 제첩국 아지매가 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개첩을 걸 때만 해도 시집와 가지고 한 1, 2년 쉬고 낙동강에 잡으러 가가지고 옛날에 미국서를 우리 그 밀가리 포대했거든. 그거 돈 넣어서 가지고 낙동강에 가면은 자갈 며칠 막 있어요. 잡아가 이고 이래 푹푹 빠져 샀는데 이거 고기는 오래 가가지고 두 개 와서 신닫고 잡아고 이래가 집에 와서를 삶아가 물도 수도 물도 없고 우세미물은 저게 있어요. 허들이 물은 세미가 있어요. 그거 제첩을 손으로 씻어가지고 삶아가 내려 지금 발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4시 조금 넘으면은 제첩 소리로 냅니다. 제첩국 사이서 가면 냄비 가지고 내려옵니다. 냄비 가지고 내려가 바다 들어가 이제 신랑들 밥 해주고 술 한잔 자셨으면 꼭 그날 아침에는 마누라들이 제첩국 살라고 냄비가 안 내려고. 세월이 만들어낸 깊고 진한 맛.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한 끼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제첩국 한 그릇입니다. 부산의 3대 시장 중 한 곳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인 부평시장.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우는 거리의 음식들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 어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평시장에서 갓 만든 수제 어묵을 바로 맛볼 수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자갈치 시장과 인접해 있어 어묵 공장이 질비했던 자리엔 어묵 가게들이 남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어묵을 만들며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제적으로 부산 어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하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묵 베이커리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간식거리 요즘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네, 저희처럼 아예 그냥 옛날 맛을 그대로 지키고 보내는 그런 이제 맛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 부산 어묵에 종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앞으로의 미래를 가치를 보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맛도 모양도 예전보다 다양해졌지만 이 따뜻했던 추억만큼은 어묵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금정구 회동수원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엔 조금 특별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1km의)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외산 황토숲길. 이렇게 맨발로 땅을 디딜 때 숲의 기운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나무들을 벗하며 걷는 길. 복잡했던 생각을 내려두고 자연 속에 머뭅니다. 눈두는 곳곳마다 자연의 빛이 가득합니다. 아홉 개의 골짜기를 품고 있다는 기장 아홉산숲.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솟아있는 소나무 군락. 소나무 중에 으뜸이라 하여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남평 문씨 일가가 400여 년 동안 가꾸고 지켜온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금강송은 딴 데 있는 금강송하고 다르게 상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상처가 없이 이렇게 보존을 한 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여기 이제 나무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송진 채취를 하러 들어올 때 이제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녹그릇이나 막 우리 집에 있는 그릇 같은 거, 뭐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주고 요거 소나무는 못 건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송진 채취 자국이 없어요. 그런 없는 소나무가 오래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 송탄류 원료로 쓰이는 송진 수탈이 극에 달했지만 이 나무들만은 끝까지 지켜낸 남평 문씨 일가. 그렇게 아홉산숲 사람들은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것을 숙명으로 여겼습니다. 금강송 군락지를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저절로 귀 기울이게 되는 곳. 사계절 언제 찾아도 싱그러움 가득한 대나무 숲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대나무 사이로 청량하게 흐르는 초록바람. 사각사각 바람에 서걱이는 댄잎 소리가 상쾌합니다. 이 대나무는 여기 있는 대는 맹종죽이라는 대나무예요. 근데 다른 대나무 이 사군자에 보시면은 대나무 그림에 마디가 두 개로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근데 맹종죽은 요 마디가 하나로 딱 돼 있어요. 그게 다른 대나무하고 조금 다르고요. 키가 자라는 거는 한두 달이면 다 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껍질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옷이 이제 다 벗어져 가지고 다 크는 게 한 3개월 그 정도면은 다 자라서 완성이 됩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고택 한 채를 만났습니다. 아홉산 숲에 주인이 살던 집. 고사리 같은 하찮은 풀도 눈여겨본다는 뜻의 관미현. 그 뜻과 정성이 지금도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쪽에 위치한 다대포 해수욕장. 크고 넓은 포구라는 뜻의 다대포는 낙동강의 토사가 퇴적돼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물때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물이 빠지면 물결 모양의 연흔이 드러납니다. 모래 경단 사이로 염난개 군단이 얼굴을 비춥니다. 동그란 모래구슬을 만들며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다대포는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맞닿은 이곳은 자연 습지 위를 가로질러낸 고운이 생태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햇살이 머무는 황금빛 갈대밭.
바람에 부딪히는 갈대 소리가 감미롭게 다가옵니다. 다대포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숲 너머로 노을이 내리는 길. 어느새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가는 회색빛 도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도심 속 빌딩 숲에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고 비로소 진짜 부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도시의 불빛이 품은 수많은 이야기. 반짝이는 빛을 벗삼아 밤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밤은 깨어나고 도시를 채우는 빛들은 점점 더 밝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온 광안리. 저마다의 방법으로 도시의 밤을 즐깁니다. 수백 대 드론이 하늘 위로 비상합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선보이는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오늘의 주제는 광안리 해적단입니다. 새까만 하늘을 도화지 삼아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의 향연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채로운 풍경 속 일상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빛의 음악회에 빠져듭니다. 오래도록 쌓아 올린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심 구석구석 배어 있는 부산. 이렇게 찬란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도시의 하루가, 부산의 밤이 깊어갑니다.